한동훈 의원의 이 정치적 복귀는 보수적은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약점으로 있었던 게 선출직 해봤어?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피해자 서사를 극복하는 그런 게 있었고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 강남 8학군, 타워팰리스 뭐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벗었다. 지금 이제 많은 걸 얻었어요. 이걸 잘 보존하고 키워갈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당에 있어도 없어도 국민의힘의 변수인 한동훈 의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배지 장전한 한동훈. 자, 그동안에 이제 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동훈 의원 드디어 이제 지난 5일에 국회에 입성했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왔고 본회의장 향할 땐 한지아, 박정화 등 친한계 의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사진 넣어주세요. 네. 초선의 국회 입성이라고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 한동훈의 파워의 원천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역시 아무래도 대선 주자 급이죠. 급이고 당대표도 이미 지내셨고 그럼요. 그 하여튼 근시경님은 그 당선되시고 나서 축하 인사 뭐 메시지나 만나시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건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 부산 가서 일단 그 보고 네. 저기 기적이 현실로 됐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가서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다 좀 그 우구심을 갖고 갔었던 건데 정말 가보니까 그게 기적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던데 어쨌든 엄청난 서사를 하나 만들고 복귀한, 그러니까 부활한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이건 거의 이제 대선 주자급의 정치적인 역경을 이겨낸 사례가 된 겁니다. 네. 자기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 대표에게 제명당해서 쫓겨나는 그렇죠. 그 박해를 받고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을 같이 하면서 정말 자기랑 아무 연고가 없는 부산 북갑에 가서 삼자구도에서도 당당히 그렇죠. 살아오는 대역전극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DJYS급의 이제 그 정도의 아니 왜냐면 DJYS 정도 월한계에서 완전 너무 친한계로 아니 빠는데 같이 가자는 이야기야. 나는 누구에게 줄 서는 사람은 아니야. 같이 찌단계. 가자는 거야. 같이 가자는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 그 의원의 이 정치적 복귀는 우리 당의 보수적은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잘 키워서 또 잘 그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얼싸안고 같이 가서 이 당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개혁파의 승리를 위해서. 일단 본인이 약점으로 있었던 게 선출직 해봤어? 그렇지. 그렇죠. 일단 그거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된 됐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출직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이제 당선이 됐고 피해자 서사를 극복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캠페인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강남 8학군 내 한동훈, 타워팰리스 뭐 이런 이미지를 귀공자. 벗어났죠. 네. 완전히 벗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구포시장의 그 찰밥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내가 1등 공신이라고 봐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그 밥 먹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이 유세차에서 옥수수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북구 시민들,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이런 것들 캠페인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벗고 서민적인 그 캠페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얼마만큼 다른 게 앞으로 정치적 행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많은 걸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걸 잘 보존하고 키워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이제 그 선거운동할 때 유세체 올라가서 이렇게 난간에 서서 이렇게 봉춤. 이른바 봉춤. 내가 가서 진짜 직관을 했는데 네. 우리는 못해.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자주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철철된 난간에서 막 계속 돌면서 으쌰라 하는데 그러니까. 젊긴 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 하여튼 마지막까지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저희 법정모델 모시려고 또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부산에 계셔서 이제 오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축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봉춤을 추면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일렬 직관해 보니까 인상적이었어요. 달라진 모습 같은. 전문, 그다음에 패기, 그다음에
이 아우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신 이제 팬덤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봉춤 추는 그 젊은 한동훈을 보면서 그 뭐라고 그래 그 엄친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이쁜 거야. 나도 야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저게 어떤 에너지의 좀 그 원천이 아니나 싶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하라고도 못했지 정말. 다칠까요? 다쳐도 못해. 아니 그 유세를 가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동훈, 이준석, 이재명 뭐 이 정도야. 그렇죠. 장도에 가면 사람이 안 모이잖아. 팬덤이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에 실현이 된 건데 딱 동탄 모델의 재현이거든. 정확하게. 그렇죠. 계속 42대 4대 42대 2. 15 15 뭐,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건데 하여튼 뭐 앞으로 기대되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범보수의 이제 중심에서 구심점이 되죠. 그 중요한 정치적인 그 주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친한계 분들도 그렇고 잘 관리하셔서 아무튼 결국 우리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이제 금배지까지 단 한동훈 의원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법안을 발의 1호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선관위 이제 개혁 법안들을 이제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언급했지만 선관위 감찰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지금 선거 때마다 휴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민간 사업장 수준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직 전환 등 이렇게 벌써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런 법안들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이제 드는 거죠? 배지를 달았으니까 의정 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배지가 아니니까 의정 활동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네.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의정 활동도 돋보이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정치인이 민심을 대변해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민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이라고 해서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구를 또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지역구도 또 남다르게 챙겨야 챙겨야 되고. 되는데 제가 예. 보니까 이번에 당선되고도 낙선 인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당선 인사. 미안해. 형이 낙선만 해봐가지고 우리가 낙선만 해봐가지고 내가 낙선만 해봐가지고 당선 인사를 계속 하더라고. 얼마나 좋겠어. 나도 며칠간 할 수 있어. 내후년에 형님들 꼭 당선 인사를 해봅시다. 여기 당선되면 진짜 한 3일도 4일도 하겠다. 3일이 뭐야? 선거운동 시간. 기간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네. 지역구를 또 계속 끊임없이 또 챙겨야 돼요. 챙기고 아니, 거기에 다 그게 붙어가지고 해야 돼. 죽은 사람 살려줬는데 그래.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그 잘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확실히 이제 금배지를 다니까 이제 그 스피커에 더 이제 힘이 실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의원이 또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면서 뭔가 이제 대선 주자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어제 취임 1주 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거 벌써 공격을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선거 기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후보 때도 이재명과 각을 세웠고 그렇죠. 그 사실은 전재수를 초반에는 때렸지만 전재수 때려서는 사실은 오히려 전재수가 그 부산 북갑에 뿌려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생각을 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과 각을 세워서 그렇죠. 이재명과 대적할 사람은 나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이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냈고 지금 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이 이재명 욕은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그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내지만 메신저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메신저의 불신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대신해서 좀 때려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주제 어제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없는데 네. 저는 대통령도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 그 2시간 넘은 걸 보니까 아직도 문제의식이 너무 저기 아전인수예요. 너무 아니래. 그렇게 사실 이길 걸 지고 졌다고 자기도 자평하잖아. 이거 이길 걸 지는 선거다. 그건 다음 주제에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보내준 걸 안 읽어가지고. 그렇군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근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근데 언제까지나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도 없죠. 사실은 어쨌든 이제 반드시 돌아가겠다. 보수정은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치도 뭐 이렇게 가면 뭐
내년 임기 때까지 계속 바깥에서 있으면서 뭘 못하잖아요. 사실은 당에 다시 들어와야지 어쨌든 다시 당대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뭔가 세력도 모아야 되는데. 흐름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그 장동희 체제가 계속 간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거고 바깥에서도 많이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그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상황대로 2028년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약간의 그 생각의 차는 좀 있겠죠. 왜냐하면 각각이 전부 다 2030년에 본인이 뭔가 그렇죠. 대권을 향해서 이해관계가 가려고 다르니까. 예.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겠으나 어찌 됐건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노회찬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 독주를 하는 상황에서 보수를 재건하려면 일단은 협력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만들겠죠. 그렇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생각해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많은 일찍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내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긴 해요.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있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이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도 이번에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도 돕고 존재감을 좀 확인을 했지만 예. 당내에 조용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여기 유희동 의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당내 또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개혁파 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김철근 또 금태섭 김근식 이런 훌륭한 또 원외 또 정치적 자산들이 있고 짠한 그렇기 때문에 형들. 이걸 다 발열의 실로 깨가지고 네.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술을 좀 마셨는데 그러니까 제 예컨대 이제 가칭 보수 재건을 위한 또 보수 정상화를 위한 재정당 사회단체 원탁회의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또 쓸데없는 원탁회.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그걸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장동영은 출신이 진보라서 그래. 장동영 장동혁도 가라 그러고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그 계속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나 국민들의 민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 2028년 이대로 맞을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의 좀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준석도 들어오고 한동훈도 들어오고 오세훈도 동의하고 유승민도 들어오고 김철근도 들어오고 금태섭도 들어오고 김근식도 들어가고 대안과 미래가 중심을 좀 잡고 저는 그런 식의 큰 그림 거기에 또 제가 볼 때는 좀 병풍막이 할 수 있는 원로들도 들어오면 돼요. 김무성도 들어와도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좀 모셔서 같이 좀 하고 그러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큰 틀을 만들어서 장동혁 포위 전략을 해야 됩니다. 장동혁 포위 전략. 그러니까 장동혁 고사 전략. 고사 전략이지. 고사 전략.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뭐 친한계 일부가 너 물러가라.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친한계가 전략을 잘못 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선서하는 날에 좀 재밌었던 장면이 같은 이제 개혁파로 분류되는 유희동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하고도 악수하는 모습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또 유승민 전 대표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뭔가 그렇죠. 보수 개혁의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다 공감하는 게 이대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감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 335 참여를 해서 큰 세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협력과 경쟁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와서 서로 떠들지 말고 그 안에서 협력할 거 협력하고 경쟁할 거 경쟁하고 그러면 총선은 총선대로 치르고 대선에는 또 누가 나오고 거기서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좀 양보하면서 보수의 전체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위너예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봐요. 그 사실은 이제 저희 한동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세훈 시장도 이번 승리로 인해서 사실 대권 잠룡으로 급부상을 그렇죠. 했잖아요. 당내에서 입지만 따지면 한 의원하고 오 시장하고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탄탄한가요? 그 국회의원과 그 광역 단체장의 그 자리란 차이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이제 어려운 선거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반짝 스타가 되긴 했는데 서울시장 자리는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행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중앙 언론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5선을 했고 그다음에 임기가
거의 대통령 임기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건 말을 맞아요.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물밑에서 얼마만큼 본인의 세력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이미지와 이런 거 전략과 이런 걸 잘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고 현실 정치에서는 한동훈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앙 언론에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의 차이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사실 친한계는 있어도 친오계는 없어요. 왜냐면 그 국회의원 하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배현진 그분 친한계잖아. 아니, 근데 아니요, 예를 들면 친오계예요, 이제 거의. 이번에 캠프에 총 책임을 총 선대본부장이 조은 의원이에요. 조은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사실상 뭐 그 친오라고 해도 또 가언이 아니죠. 네. 우리가 아직 언론에서 그런 표현 자체를 안 쓰죠,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뭐 두터운 팬덤층이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친오계라고 불리진 않지만 또 내부적으로 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걸 잘해요. 드러나지 않게 네.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 잘 보고. 잘 하고 관리를 잘합니다. 뭔가 하여튼 그런 네. 당내 기반을 좀 마련하셔야 있죠, 될 것 있죠. 같아요. 조은희 김재섭 김재섭. 그러네요. 재섭이 이번에 어쨌든 네. 뭔가 정원호 캠프 공격하는데 그렇죠. 큰 왜냐하면 역할을 했죠. 선대위원장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이제 그런 좋은 분들이 다 모이는 게 좋은 거죠. 반장 연대? 원탁회를 하는 거예요. 아, 반장이 뭐야? 장동혁을 그렇게까지 키워줄 그럼 수 있나? 그렇게까지 뛰어질 필요도 그런데. 없죠, 사실. 그러니까 보수 네. 정상화를 위한 아니 그러니까 예를 원탁회. 들면 이재명을 상대로 반이 뭐 플랫폼을 만들고 반명. 이건 동의하겠는데 장동혁 예, 취소합니다. 장동혁을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요. 자, 그 지난주에 저희 법정 모독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왔었거든요. 한동훈 의원에게 보수 재건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수만 모아서는 확장이 어렵다. 결국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형님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수를 정상화시켜서 그런 플랫폼이 주도하에 모든 보수의 개혁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이 판을 좀 판가리를 하면 당연히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장동혁 체제나 윤 어게인 이 이미지 가지고는 중도로 확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정상화시켜서 중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자양분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고 그러면 당연히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고 중도로 확장해야만 28년 선거를 이기는 거죠. 그렇죠. 총선에서.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의 보수는 완전히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짠물은 그 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중도라는 민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그게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화 되는 거지. 그래서 보수를 먼저 그 뭐 이렇게 정리하고 중도를 확장한다.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 중도를 많이 끌어들이는 전략을 써야 돼요. 물을 많이 타. 그럼 어차피 아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절대 민주당 찍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중도에 큰 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합쳐야 돼요. 개혁신당이랑 같이 해야겠네. 당연히 개혁신당 같이 하죠. 같이 하고 어차피 뭐 흡수될 건데 뭐 같이 하는 건데 그 중도의 그럼 대표적인 인사들을 좀 리스트를 적어서 나한테 좀 줘봐. 왜 내 리스트를 내가 적어줘야 돼? 내가 생각해 볼게. 누구랑 왜냐 플랫폼을 짜야 되거든. 같이 할지 나한테 알려줘. 알겠습니다. 두 형님들 역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